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참 이 동남아국 중에 최고의 대한민국의 우방국이다 할 수 있는 국가 어디입니까? 필리핀이죠. 필리핀의 그렇죠. 네. 필리핀의 국방력, 군사력 한국에 달려 있다입니다. 이게 사실이죠. 그 육해공 해병대 전력 중에서 네. 특히 그 해상, 수중, 그다음에 공군 전력 물론 우리한테 전적으로 이제 의존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죠.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고. 네네. 다만 이제 뭐 좀 이렇게 잡동사니 무기 체계가 아직도 많은 육군 지상군 전력은 네. 일본 뭐 촬영용 장갑차나 네. 그다음에 뭐 장갑차에다가 뭐 포를 장착, 그러니까 뭐 직사포를 장착한 네. 그런 이제 화력들을 이제 구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제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튀르키예제도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군하고 이제 공군 전력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다.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우리 방산 제품이 또 좋기도 하고 네. 신속하게 납품을 이제 할 수 있는 거. 근데 다른 나라 제품에 이제 특히 뭐 미국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F-16V 같은 전투기. 네. 그런데 이게 이제 납품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줄을 서 있고 네.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럼 뭐 빈소로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더 오고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필리핀의 군사력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나 이 공군력 확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2015년부터 이 대한민국의 FA-50 PH 12대의 경전투기를 구매를 해서 지금 이 대대적인 방공 전투 수행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. 뭐 완벽하기는 좀 아직 부족하고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있는 걸로 완벽하게 하고 있다. 근데 이제 그 필리핀의 그 땅덩어리 보면은 이제 섬나라지만은 북쪽에 이제 중국과 대만을 이제 향하고 있는 소위 마닐라 쪽에 전력이 이제 FA-50 PH 12대가 이제 투입이 된다면은 그렇죠. 반대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2017년도에 그 소위 대게릴라전 그 소위 그 이슬람 그걸 이제 믿는 게릴라전 공산 뭐 반군이라든지 이 전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또 남쪽까지 이제 차출돼서 그거를 공격을 이제 제압을 하다 보니까 네.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북쪽과 남쪽의 전력이 좀 양분화돼야 되는.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대게릴라전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F-20 PH는 이제 북쪽에 투입하고 이 브라질 슈퍼 투카누라는 이제 A-29 네네. 그 터보 프로 공격기를 이제 또 별도로 구입을 해서 이제 배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터보 프로기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또 이게 넓잖아요 지역이. 그렇죠. 뭐 동중국에 남중국에 다 이어지면서. 네. 그럼 그쪽으로 또 이제 뭐 가상 적국이 이제 뭐 함정들이 이제 항공 전력이 우회해서 또 밑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최소한의 전력. 그러니까 이제 뭐 12대가 이쪽으로 마닐라 중심으로 배치됐다면 이제 이 남쪽에 또 12대를 이제 또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제 생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적당한 가격. 그리고 이제 개량을 하면은 뭐 에이사 라이더를 장착한다든지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이제 먼 미대에 뭐 장착한다든지 네. 지금은 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폴란드 사업에서 그래서 일단 뭐 플랫폼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께 좀 가장 손쉽게 빨리 주문해서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. 네. 물론 이제 폴란드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카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또 라인을 또 뭐 상당히 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. 네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고객이 되고 있고 필리핀 공군은 또 우리한테 기대를 어떤 중간 전력, 어떤 중간 단계 F-16V라든지 뭐 KF-11을 보려고 사기 전까지 네. 중간 단계로서 빨리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전력은 역시 F-20 PH 그것도 블록 20으로 가자. 기존에 이제 뭐 블록 10이었다면은 이 말레이시아 공군이나 이제 폴란드 공군이 발주한 거에 기준해서 그러면 이제 그 핵심이 이제 레이더, 에이사 레이더 장착인데 네. 이것도 뭐 이제 일단 뭐 비용 대 효과만 해서 따져보면 우수하긴 한데 뭐 급하면 일단은 뭐 기계식 레이더라도 장착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과 입장입니다. 그리고 이 FA-50 PH 블록 20 이 구매와 더불어 앞으로 이 KF-21 전투기와 미국의 F-16V를 구매하려고 지금 사업을 확장 중인데요. 근데 이제 뭐 그게 언론 뭐 온라인 언론에서는 뭐 경쟁하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네. 저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별도로 이것도 사업을 이제 별도로 이제 해서 결국 MRF 다목적 전투기에 뭐 두 종으로 갈 수 있는. 네네. 이게 이제 발주를 어디를 먼저 하느냐. 이제 그게 이제 뭐 결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얘기로는 F-16V가 자꾸 뭐 된다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록히드 마틴에서 주문받은 게 아직 납품 못한 게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기존에 우리 같이 뭐 KF-16을 개량하는 키트를 받아서 개량하는 사업도 아니고
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잘 우리가 그 F-15 PH 2차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바로 이제 KF-11 블록 1에 양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또 먼저 진입할 수 있고. 근데 또 이제 중간급의 그 F-50 PH하고 KF-11 블록 1의 중간에 위치하는 또 다목적 전투기가 F-16V이기 때문에 네. 그것도 좀 미국과 어떤 협의하에서 또 도입을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3종 세트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면 네. 이 KF-21 블록 1 공대지 능력 없이 공대공 능력밖에 없지만 이것을 필리핀이 구매를 할 것이다. 네. 왜냐면은 F-50 PH가 또 공격기라고 하지만 공격기잖아요. 그렇죠. 예, 무장에 또 거기다 인티그레이션 하기에 따라서 뭐 지상 공격을 정밀 타격 원거리에서 그다음에 이제 해상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 종류를 이제 선택해서 국산이야, 뭐 한국산이야,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중간 단계로서 뭐 미국산이라든지 어떤 인티그레이션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타결이 되면은 역할을 또 별도로 해주고 그러면 KF-21 블록 1이 이제 공대공 임무에 특화돼서 그게 미티어 미사일이라는 게 네네. 뭐 200km 날아가는 또 미사일이고 이게 최대 속도가 마 4.5. 이게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중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이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능을 일단은 이제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. 그 미티어 미사일은 뭐 차세대 미사일로 이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예, 그런 측면에서는 골고루 다 사이되는 진짜 공군력을 최소한 뭐 60대 이상 뭐 70대, 80대, 그러니까 80대까지는 이제 이게 적정 수준인데 필리핀의 어떤 정부 예산을 보면은 뭐 매년 그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보면은 최대 80대의 전투기가 이제 필요하다.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세 종류, 소위 로키드 마틴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카이 이 전투기들을 다 이제 혼합해서 3단계로 전력을 끌어가는 2030년대를 바라보는 좀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 골고루 다 기회가 갈 것이다. 자, 그럼 이 필리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FA-50 PH형과 별도로 앞으로 이 FA-50 블록 20 개량형이죠. 네. 이것을 12대를 구매할 예정인데 계약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? 올 중반 뭐 여름에서 이제 10월달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번 2025년 올해 계약을 빨리 해주고 이제 뭐 예산 배정을 내년부터 해야만 물건이 생산 그 라인에서 폴란드나 이제 말레이시아 거 이제 동시에 진행될 때 옆에다 껴놓을 수 있죠. 항상 뭐 카이에서는 항상 그렇게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 뭐 4개국 그 FA-50, T-50이라 하는 거를 그렇게 동시에 같이 라인을 깔아서 그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똑같이 거기에 끼어드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KF-21 블록 1 그것은 한 2028년 정도의 계약을 맺을까요? 지금 전망으로서는 이제 25년, 26년도에 FA-50 PH 2차분을 블록 20 기준에서 마무리 지면은 바로 이제 글로 넘어가야죠. 그러니까 딱 28년이 적당하죠. 또 그 전에 이제 사전 뭐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부응하는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도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람을 타고서 2028년도면 이제 계약 단계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. 그러면 예정대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자기들 수준에 맞는 그 공군력, 전투기 전력 증강이 이제 이룰 수 있는 거고, 그 중간에 또 이제 필리핀 공군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제 그 C-130J 그 슈퍼 허큘리스를 도입하는 발주한 게 또 있어요. 그것도 받아서 또 전력화해야 되고 또 병력 수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먼저 번에 이제 말라이 전투에서 느꼈던 게 이제 병력을 빨리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거 남쪽에 지역에. 그리고 이제 해상 초계기라는 것도 이제 발주를 해놓은 상태예요. 이태리제. 이태리제 뭐 레오나르도사의 ATR 뭐 41이라든지 42에 뭐 72 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2대를 이제 또 발주를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또 뭐 2대라고 했죠. 뭐 초계비가 나갈 때 뭐 한 대밖에 안 되겠지만은 전체 그 어떤 나라의 그 크기에 비해서. 근데 일단 해상 초계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발을 들여놓는.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분배가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를 두 종류를 할 수는 없을 거고 나눠서 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F-16V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FMS 뭐 그 제도는 FMS고 또 FMF 자금을 또 어떻게 빌려서 이제 도입을 하는 그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뭐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향후 5, 6년 사이에 공군 전투기 전력과 수송기 전력, 해상 초기 전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. 아무래도 이 KF-21 블록 1을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2030년 이후나 돼야 이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저 버티는 게 이제 FA-50 두 종류, 이제 블록 20, 10과 20 있죠. 그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그 사이에 F-15V가 그 신규 생산이 아닌 기존에 이제 뭐 미공군에서 별도로 뭐 블록 30이라는 전투기가 이제 좀 조만간 도태될 예정인데 쓸모 있는 기체들이 그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. 받아놓고 뭐 수면 연장 사업과 함께 뭐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또 개량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
V 생산 그 어떤 시기가 맞지가 않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필리핀도 어느 정도 전력 증강을 해놔야 되는데 네. 그래야만 자기도 유사시 어떤 한쪽에 좀 이 허전한 쪽을 이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 전쟁 수행을 이제 중국 상대로 할 경우에는 필리핀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최소한 전력이 F-50 뭐 24대뿐만 아니라 12대뿐만 아니라 F-16의 뭐 기존 버전이든 마치 우크라이나 공군처럼 네.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자기도 갖고 있는 자산을 뭐 저쪽 알래스카에 있는 그 블록 30이 그 기준의 그 기종을 이제 넘겨주는 네. 그렇게 해서라도 보강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이 FA-50이 가성비면으로 굉장히 훌륭한 전투기 아닙니까? 이 필리핀 공군을 이제 보면은 그렇죠. 우리는 그 이상의 작전 요구를 이제 한반도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우리는 이제 DMZ 휴전선 그 전 후방으로 이제 해서 이제 특화된 공격기라면은 전투 공격기라면은 필리핀한테는 이게 상당히 운영하기 쉬운 가성비가 운영 유지비가 자기들이 수준에 맞는. 예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당한 그 경험을 쌓고서 바로 네. 16 뭐 F-16계로 넘어가거나 KF-10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단련이 된 상태에서 다음 전투기 좀 더 고성능 전투기에 더 운영 숙련도가 높아지는 거죠. 네네. 그 동안에 이 필리핀 공군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소위 뭐 레이더 장착된 기존에 뭐 F5A를 갖고 있었는데 그건 레이더 없는 전투기고 있으나 마나 전투기였는데 네. 오랜 기간 전투기 보유를 안 했어요. 그리고 그 대게릴라전 공산 반군에 대한 이슬람 공산 반군에 대한 전투를 이제 좀 수행했기 때문에 전투기가 그동안 뭐 2000년대부터 뭐 말라이 전투 있기 전까지는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죠. 이 FA-50 개량형 블록 20을 구매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는 이 대당 약 700억 원 정도의 계약을 했어요. 그런데 필리핀이 이 FA-50 블록 20을 구매할 이 가격은 약 831억 원입니다. 뭐 조건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무장이라든지 네. 다른 뭐 레이더가 좀 다 바뀌면은 그게 증가할 수 있죠. 이제 음. 그거는 각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성능이 좀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.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격 차가 좀 크지 않은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벌어질 수는 있죠. 831억 원 정도면 F-16V 가격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. 가격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전투기, 경전투기 이제 공격기이기 때문에. 네네네. 예. 그러니까 필리핀 공군력은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상상을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분들도 해봤던 경우가 있었던 게 네. 뭐 자장년 뭐 이런 기준에서 네. 우리가 이제 뭐 조건으로 FA-50, PH나 블록 1, KF-10 블록 1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조건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장 그 좀 구형 전투기를 할 수 있는 네. F-16 PBU PBU. 그게 이제 블록 30인데 네. 그거를 뭐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몇 대. 그래요? 예, 그런 얘기도 한때 있었죠. 어. 우리가 이제 KF-11 블록 1이 이제 양산이 본격 도입되면은 네. 그렇게 해서 빼주면서 지금의 KF-11 양산 대수가 120대로 확정돼 있는데 네네. 그렇게 오히려 이제 빼주면은 뭐 60대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. 추가로. 그러니까 120대 플러스 60이면 180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. 어떤 그 계기 이유가 이제 마련되면은.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건 당연히 승인을 내줄 것이고 미국이 거부할 이유는 없고. 아 그렇군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KF-21 블록 1을 꼭 사야 된다. 그렇군요. 왜냐하면 지금 해군 전력을 이제 말씀드릴 예정인데 지금 예. 그 다음으로 공군 전력 말씀드렸고 네.